자,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명상책을 쓰고 있는데요. 한 3일 됐습니다. 한 3일 정도 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인문학이 사실은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한 20년 전부터 하고 다녔어요. 앞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반드시 인문학은 부활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계속 새로운 것만 가지고 거기에 적응해가면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거라든지 고전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환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리고 인문학과 관련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인문학하고 지금도 그렇긴 하죠. 그런 쪽에 만약에 학과 전공을 간다 그러면 참 먹고 살기 어렵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대놓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철학과 출신인데, 철학과는 교수랑 학생이랑 상당히 평등합니다. 상당히 평등합니다. 다른 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학교를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이공계 쪽 수업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공계에서 취직을 시켜주는 그런 과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데리고 있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밑에 딱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데리고 있다가 취직까지 시켜주고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상명하복적입니다. 그리고 예체능이 더 심합니다. 예체능 더 상명하복적이고, 그리고 교대 수업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야, 이게 대학인가? 대학원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애들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 교대예요. 그래서 야, 쟤네는 한 번도 자유로운 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선생님이 되겠구나. 이거는 너무너무 한국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장 희한한 거는 그러니까 취직을 잘 시켜주느냐와 관련해서 선생님의 지배력, 그러니까 교수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직도 못 시켜주면서 교수 지배력이 강한 데는 동대 불교과,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철학과는 기분 나쁘면 자퇴합니다. 이래버립니다. 자꾸 그러면 우리 자퇴해요? 선생님이 크게 권위적이지 않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옛날 꼰대들 있어요. 꼰대들. 세상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하고 예전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시쳇말로 약간 공부 못하는 애들이 했었던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세상이 바뀔 거다. 세상이 바뀔 거다. 결국 오래 사는 세상에서 너네들이 뭘 할래? 뭘 할래?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화두였었고, 그래서 명상책을 쓸 때도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일찍 정년하시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가 완전히 끝나지 못해서 또 다른 생계를 해야 되시는 분, 그러니까 제2의 직업을 가져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부모님 유산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진짜 열심히 일했든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든지 해서 단기간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큼을 버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기간이 50대 한 초중반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오면 실제로 살아가야 될 기간들을 대비해 보면 짧으면 35년, 길면 40년. 그 뒤로도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거의 이제 멍 때리고 한 5년 정도는 지내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한 100세 정도를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보면 제 주변에 제가 또 초고령 사회를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초고령 사회잖아요. 원래는 2025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미 뭐 와 있는 택이죠. 절은 뭐 벌써부터 초고령 사회였어요. 절하고 교회는 옛날부터 초고령 사회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초고령 사회였던 것 같아. 이 초고령 사회 속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바뀐 건 뭐냐면 진짜 좋다는 걸 많이 드세요. 귀가 얇은 건지 뭐 어쩐 건지. 그래서 제가 언제 그걸 느끼냐면 외국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되잖아요. 재수 없는 사람이 저랑 겸상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이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친한 척을 하고 싶어 해. 근데 밥은 같이 먹고 싶지 않아. 같은 상에서 밥 먹고 싶진 않아. 이거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밥 먹으러 제가 앉으면 제 자리가 제일 늦게 찹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온 사람들이 제 자리로 와. 일찍 못 앉고, 내가 왜 화장실을 갔다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 그런데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보면, 진짜 반 주먹씩 먹는다. 뭘 이렇게,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종류대로 까지도 않고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매번 먹어야 될 거를 이렇게 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몰라요? 왜 저런 표정들을 짓지? 그래서 하나씩 털어서 이렇게 먹는데, 많이 드시는 분은 진짜 엄청나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먹으면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거든. 그리고 뭔 약을 그렇게 드세요? 라고 하면 언제나 말하는 게, 약 아닙니다. 식품입니다. 이렇게 강조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했었다니까요. 그게 식품이면 밥량을 줄이세요. 밥을 먹고 식품을 그만큼을 먹으면 반 공기를 먹으면 살찔 수밖에 없어요. 이러는데 그렇게 드셔서들 그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안 늙어요. 그리고 멀쩡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속은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겉의 상으로는 상당히 쌩쌩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은 80대 중반까지 제가 이렇게 어른들을 뵈면 80 중반까지 쌩쌩하세요. 다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8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점으로 해서 각 사람마다 틀려요. 연령대는 틀린데 어떤 기점으로 해서 훅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안도 하루아침에 왔다. 이렇게 서서히 온 게 아니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체력이 어느 해에 이렇게 쭉 빠지는 해가 있어요. 80대 중반 정도까지는 언간하면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쌩쌩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답사도 다니시고 걷는데 큰 문제는 없고 어디 같이 다니면 더럽게 빨리 갑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뒤에 처지면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당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뒤에 처지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너무 빨리 가가지고 사람을 불러야 돼. 근데 귀가 잘 안 들려서 계속 간다니까. 그래서 그 길 아니라고. 그 길 아니라고. 아니 진짜예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앞질러서 쭉 갑니다. 예전에 그 꽃보다 할배 보면 이순재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했었죠. 계속 앞으로만 가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 연세가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90대 초반까지도 쌩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세상은 또 더 길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생 설계를 더 탄탄하게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위에 세대, 바로 위에 세대는 좀 그렇고 여러분 위에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연세가 드시면 가족에게 다 이렇게 의탁해서 봉양받고 이제 재산 다 물려주고 봉양받고 뭐 이러던 시절이었고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이미 세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뭐 나중에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양로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죠. 자식이 나를 꼭 모실 거야 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모시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모시면서 살게요 하고 들어오잖아. 며느리하고 같이 들어오잖아.
시아버지 난리 납니다. 인생 힘들어집니다. 속구쟁이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의관을 정제해야 되고 서로 불편하다니까. 서로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모시더라도 어떻게 모시냐면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거나 이런 방식을 쓰죠. 저는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마주보고 살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렇게 양쪽 집. 그러니까 따로 살면서 어느 정도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사람이 있든 없든, 쉽게 말해서 가족이 있든 없든 대부분 독거노인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어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니까. 궁금한 것도 없고, 한 50년이나 살았는데 말 안 하는 게 더 편하다. 말하면 듣기 싫어. 희한하게. 그런 식으로 각방에, 그나마 각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게 잘못하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좀 섞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인생 설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종교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도, 명상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을 갖췄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된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저는 그게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명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현실에서 쓸모가 없으면 저는 명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얼마나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분들도 어떤 분들은 되게 편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편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나름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었을 때 사실은 강력한 정신력, 멘탈이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저도 멘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태클을 걸던 씹던 거의 전혀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행동하는 걸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쪽에는 무진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어쩌든 그냥 마이웨이예요. 그냥 제가 정해놓은 그 일정표대로 움직여요. 진짜 치명타를 여러 번 입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저앉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너 같은 일을 겪었으면 슬럼프에 빠졌을 수도 있다. 저거 한두 달 안에는 헤어나오기 어려운 일들을 겪는데 너는 그 다음 날도 논문을 쓰고 있구나. 이러더라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멘탈이 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명상이에요. 명상으로 해서 제 자신을 잘 정리합니다. 그거는 명상의 힘이 맞는 것 같아요. 명상의 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덜 받고 극복할 수 있는 게 명상에 있다. 그래서 명상의 주제를 노년에서의 행복, 노년에 40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던 문제예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갑자기 이게 길어졌거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환갑이 동네 잔치였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아무도 동의를 안 해?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뒤에요. 동네 잔치였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환갑에 그냥 가족끼리 밥이나 먹고 여행이나 가고, 지금 코로나라 가지도 못하는데 예전에는 환갑이 장수가 됐고, 지금은 환갑이 아니라 70대 초반에 돌아가셔도 그걸 요절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예요. 그 70 초반에 돌아가셨다 이러면 왜 돌아가셨대? 이렇게 물어보는 시절이에요.
예전에는 아유 천수를 누렸네 이랬었던 표현이 지금은 왜? 뭔 일이 있었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환갑 넘어서 돌아가시면요. 이 장례식장 분위기가 쎄합니다. 진짜. 지금 시절이 그렇게 된 거고 갑자기 이렇게 나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생존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돈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갑자기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예상을 못 했거든. 그리고 예전에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 그게 IMF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IMF 극복 과정에서 퇴직금을 다 털어먹어가지고 노인 빈곤율이 더 높아졌어요. 그때 이제 돈 쓰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 살려보려고 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정도가 되면 여러분 윗세대 말고 지금 여러분 정도가 이제 연세 드실 때 되면 아마 뭔가를 안전장치들을 만들 겁니다. 국가적인 안전장치든 사회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안전장치든 개인적인 안전장치라는 건 뭐냐면 개인연금보험 같은 거를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보험을 팔고 있는 건 아니고 제일 좋은 건 연금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퇴직금 한 번에 받을래, 연금으로 받을래 했다가 연금으로 받은 사람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고 한 번에 받은 사람들은 괜히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받을래, 연금으로 받을래, 그럼 다 연금으로 한다고 지금 시절이 그렇게 됐으니까. 갑자기 나이가 오래 살게 돼서 이게 길어진 상황에서는 사실은 제일 먼저 힘들어지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는 여러분 세대만 길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밑에 세대는 좀씩 더 길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긴 100년씩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사실은 뭐 연세가 드시면 행복한 것도 적어요. 놀러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편해요. 아니, 더 드시면 더 심각해집니다. 더 드시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닐 수 있을 때 다녀라. 최대한. 그리고 나중에 기억할 수 있는 걸 가진 거에 그게 재산이다. 진짜 재산이다. 진정한 재산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젠가 놓고 다니는 거는 사실은 재산이 아니다. 네가 쓴 것만 네 재산이다. 네가 써서 경험으로 얻은 것만 네 재산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노년의 행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도 생각도 많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흔들리지 않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 이렇게 흔들리는 삶은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못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종속돼요. 자식에게 의존하는 게 크면 자식이 전화라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버려야 됩니다. 특히 아들 키우면 나중에는 좀 좋아지는데 이미 사춘기 때 그 씨앗이 딱 보이죠. 엄마가 뭐라도 한마디 좀 길게 대화라도 하고 싶어서 카톡을 보내면 아들은 한 글자로 대답해서 오잖아. 엄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들이 나를 잘 살펴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잘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나는 내 도리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잘해주는 거야 라는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거를 잘 챙겨야 돼요. 자기 거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중심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 같은 편안함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인생이 서글퍼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공부 잘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행복한 게 첫째예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제일 좋은 거는 복 있는 거. 복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머리 좋은 거 뭐 다 필요 없어요. 복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복 있어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왕이야.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재벌이야. 공부해서 뭐 하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재벌이에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뭐 머리 좋아가지고 뭐 벤처 기업을 일으키고 장하십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진짜 버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으면 그게 절묘하게 딱 맞아 들어가. 복이 없으면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의 스님들도 다 비슷하다. 복 없는 스님은 특징이 뭐냐면 은사 스님이 큰 절을 갖고 있어.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빌붙어 있어. 그 이제 시봉하면서 안 죽습니다. 진시황이 못다 이룬 꿈을 그 양반 은사 스님이 이룬다니까? 그래서 시봉하다 지가 죽어. 아니에요.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스님은 가서 대충 이렇게 잠깐 찝쩍거렸는데 아유, 이거 어쩌노? 너무 슬픈 일이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있다니까. 사실 뭐 이런 얘기를 약간 웃으면서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있어. 그래서 너무 오래 사시면, 모시다가 결국 갈라집니다. 한 5년 정도 모시잖아요? 그러면 다 좀 이렇게 갈라집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도, 며느리가 헌신적으로 해도, 그게 하는 데까지가 있는 거지. 내 나이가 환갑 넘고 70 가까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계속해. 그러다가 나중에 싸웠는데 싸워가지고 집 나왔더니 돌아가시면서 너는 없어. 이러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는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제일 많이 봉양을 받은 건 그 사람이거든. 또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다 복이에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인물이 좋은 것도 복이고 키가 크는 것도 복이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뭐 100%입니다. 그래서 지혜보다 복 있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불교는 사실 사람들이 자꾸 뭐 지혜를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웃기는 건 부처님도 그 얘기를 그대로 한다니까. 수행자는 수행을 통해서 해탈하는 게 목적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열반입니다. 열반하고 해탈하고 좀 다른 거고 그래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이제 좀 있으면 윤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책에 나오거든. 그래서 윤회 얘기를 할 거고 일반인들은 복이 많은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수행자도 복이 많은 수행자가 제일 좋아요. 복이 많은 수행자는 공부하는 것도 사실 복이 있어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가 제가 좀 잘 나대잖아. 제가 성격적으로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A형 성골이고 굉장히 소심하고 상처를 잘 받고 은둔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방구석 여포라고 요즘 사람들은 그러고 예전에는 방한퉁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명상을 해서 성격을 바꾼 거예요. 살라고. 그래서 나대면 되게 재밌는 게, 야, 나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네. 나한테 뭔가 아는 소리를 해. 요즘은 그나마 제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줍니다. 근데 맨정신이면 제 앞에서 잘 아는 소리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근데 일반인이 아는 소리를 한다는 거는 이게 약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제가 살면서 저만큼 많이 쓸데없는 걸 많이 아는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 위에 제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만난 사람은 목정배 선생님, 미천 목정배 선생님 외에는 저만큼 쓸데없는 걸 많이 주워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그 양반 진짜 쓸데없는 거 많이. 그러더니 뇌가 터졌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서 그 어른이 안 돌아가셨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뇌출혈로 나중에 이렇게 좀 안 좋게 되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제가 진짜 많은 교수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저 사람은 천재 같아 라고 하는 그 기운을 느낀 유일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어른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저한테 뭐 공부해라. 공부하고 얘기를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하거든. 귀찮아서. 말 대답하기 귀찮아서. 근데 우리 같은 사람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어가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유학을 못했지. 우리 선생님이 박사과정 때 제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교수가 된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미국으로 가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형편이 안 좋아서 미국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학이라고 하는 건 가서 살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천재적인 머리가 있으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그런 머리는 없습니다. 되게 웃기는 얘기하면 제가 이과 출신이에요. 이과 출신들이 언어가 잘 안 돼요. 언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최고로 머리 좋은 애들은 두 가지가 다 돼. 근데 대부분 이제 국어하고 언어 되는 쪽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이런 쪽 되는 사람이 이게 둘 중에 하나 돼. 보통 사람은 둘 다 안 되면 그냥 슬픈 겁니다. 둘 다 되면 진짜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우리는 사실 공부를 잘하거나 이랬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 평생 살면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대충 내가 하고 싶은 거나 이렇게 찝쩍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갑자기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이렇게라도 되는 거예요. 복이 없으니까 그때 못 갔어요.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스님이 갔다 오면 스님을 이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학까지 되면 스님을 이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복이 없는 거죠. 만약에 복이 있으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라도 대주는 사람 만났으면 처리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대부분 다 제가 벌어서 다녔거든요. 우리는 향토예비군의 정신으로 산 사람이에요. 향토예비군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싸우면서 건설하는 향토예비군. 들어봤어요? 주경야독이지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학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스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소임 보면서 전리를 보면서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제가 웃습니다. 뭔 개 풀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대학원생 중에 직업 없는 사람이 몇 놈이나 되냐? 팔자 좋은 사람만 공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네가 전생에 복을 쌓았어야지. 다 그 상황에서 비집고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복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수 다음이 복이에요. 수복, 오복 중에서. 그리고 우리 그 전통 무늬 도안 이런 데서 보면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복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복이 있는 게 참 좋은 거고, 덕이 있으면 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덕이 있는 것도 좋은데, 덕은 사실은 옛날에는 권세하고 관련이 돼요. 요즘은 후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사실 권세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게 첫째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복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설계해야죠. 행복할래도 설계를 해야 돼요. 집 장만하는 것처럼 다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명상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기도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 나이 먹어서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실비보험하고 똑같죠. 환갑 되기 전에 실비보험 가입해야지. 환갑 되고 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실비보험도 보험사의 가장 큰 실수가 실비보험이잖아. 적자가 무진장 난다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지.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올지를 몰랐던 거야. 다들 안 죽어. 다들 안 죽으면서 병원을 더럽게 가지. 복이 있는 게 좋고, 복이 없더라도 설계를 해야 돼요. 전생에 짓지 못한 복을 어떻게 하겠어. 제일 이제 그나마 좋은 거는 인스턴트 복이라도 해서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거, 인스턴트 마일리지라고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마일리지. 그러니까 전생에 복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지어가지고 바로 빨리빨리 이렇게 까서 받는 거, 그런 거라도 쌓아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인생 설계를 해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거의 다 살았는데 뭔 설계를 합니까? 아니, 지금도 20년, 30년을 사셔야 돼요. 설계 안 하고 살면 우울증 걸립니다.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차라리 행복할 수도 있겠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정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거는 치매 걸려서 이렇게 힘드신 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매에다가 풍까지 맞으면 진짜 죽음이다, 죽음. 아니 자기가 죽음이 아니고 자기는 몰라. 주변 사람이 죽음이 초토화된다. 초토화돼. 너무너무 슬픈 거죠. 전생에 못 쌓았으면 지금이라도 쌓아야 되고, 지금 쌓으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해서 행복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행복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외부 대상에서 오는 행복들은 언젠가는 끊어져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친한 게 친구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자식 문제는 부모가 알면 다 아는 거야. 부모가 맨 끝에 알아. 그리고 제일 빨리 아는 게 친구가 제일 빨리 압니다. 친구가 제일 빨리 압니다. 친구가 어떻게 보면 더 좋다라는 것도 있는데, 친구가 사실 의지가 되고 편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80 중반 넘으니까 친구도 없어요. 서로 안 만나. 왜? 힘들어. 만나러 가는 것도 힘들고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하소연만 하고 어디 아프다는 소리나 했었고, 그리고 누구 죽었대 이 얘기를 해. 굳이 전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야 나도 알아,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굳이 누구 죽었다를 말해줘야 되나?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모임 자체가 깨집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80대 중반 넘으셔가지고 친구 잘 만나시는 분 있나 한번 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90에 죽냐? 아니요. 여러분은 100에 죽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이 15년을 살아야 돼. 친구도 없이 15년을. 그래서 그때 과연 어떻게 내 중심을 잡을 것이냐.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화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번잡할 때는 혼자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힘들다고 말할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제일 힘든 과목이 독방이거든요. 독방에 일도 안 시켜. 밥만 줘. 그게 제일 힘든 방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독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비극적이죠. 그래서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목마른 놈이 우물 파면 더 빨리 죽는다.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몸에 대한 거는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몸에 대한 것들은 많이 준비를 하셔요. 그래서 약도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연금 같은 것도 이렇게 찝쩍거려 보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살살살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신에 대한 게 없으면 과연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몸만 건강하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저께 제가 너무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어가지고 안 좋은 소식을 들어서 그게 긴가민가 했었어요. 제 아는 스님이 저한테 수업도 들었던 스님이고 비구니 스님인데 돌아가셨대. 근데 그게 진짜야? 내가 이랬거든. 아니 제가 사실은 그 양반한테 돈을 받아 먹은 게 있거든. 뜬금없이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이 제가 선불교연구소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해서 인터넷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몇 년 전부터 찝쩍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비구니 스님이 해봐야 한 50이나 100 보내줄랑갑다 이러고 내가 가르쳐줬어. 가르쳐줬는데 1000을 보냈어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너 죽냐? 아니, 나 농담으로 했다. 농담으로. 너 죽냐? 왜 이런 행동을 보이냐? 거의 내가 보기에는 거의 전 재산이시거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저는 이제 그냥 보통 때로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굉장히 잘못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제 보통 너무, 여러분은 그런 표현 안 쓰세요? 너무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면 너 죽을 때 됐냐? 죽을 병 걸렸냐? 이런 얘기를
말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조심할 것 같진 않아. 근데 되게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윤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그 복가품과 관련되는 거죠. 비구니 스님들은 되게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저는 저래서 진짜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면서.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되게 다 힘들게 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저도 쩔이니까 뭐 발언권이 없으니까 별로 개선이 잘 안 돼. 그리고 그거는 그 위에 사람들이 개선해야 돼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만약에 경기가 리셋된다면 그게 윤회지. 다시 시작된다면 이게 환생이지 환생. 게임으로 말하면 환생. 여러분이 게임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를 건데 뭐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44쪽 맨 밑에 줄 한번 보세요. 모든 무사람들의 윤회의 길을 청정하게 하는 그 마음. 윤회라고 하는 거는 자기 기질에 따라서 그 비슷한 환경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가요. 그래서 유유상종이 윤회라고 보시면 돼요. 죽은 뒤에 만약에 윤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말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윤회를 믿으세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원래 윤회를 안 믿어요. 동아시아의 생사관은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회는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문화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인도 문화권에서 윤회를 아주 절실하게 믿고 있는 거고 동아시아는 사실은 윤회를 안 믿어요. 윤회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논쟁도 붙습니다. 불교하고 유교하고 논쟁이 붙어요. 그게 맞네 틀리네를 떠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에너지가 존재하다가 죽고 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마치 내가 돈을 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있다가 물건을 사서 가면 또 다른 사람 돈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런 게 윤회예요. 그런 게 윤회고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난다 그래서 크게 바뀌느냐? 크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 그러면 서울에 살던 판하고 상당히 사뭇 비슷한 부산 판에 가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내가 그냥 중간 정도로 살았어. 내가 상류층으로 산 건 아니고 한 중간쯤 살았어. 그러면 부산에서도 그런 사람들과 연결이 돼요. 직업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 내가 무슨 부동산을 했어. 그럼 부산 가서도 부동산 하는 사람들하고 연결돼요. 지역을 바꾼다 그래서 그게 크게 막 극점프를 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박한 양반들한테 잘해주세요. 다시 태어나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안 만나고 싶어도 내나 그놈이라니까? 그놈이든지 그놈 옆놈이든지 다 거의 비슷해.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직장을 내가 다니다가 옮겨도 비슷한 직장군에서 옮기지.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원을 진짜 많이 다녔는데 박사를 여러 개 받아도 인접 학문에서 박사를 받지 내가 의대로 갈 거야, 공대로 갈 거야, 법대로 갈 거야. 못 갑니다. 다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옆으로. 그리고 크게 보면 다 인문학이에요. 크게 보면 인문학이야. 조금 이쪽으로 갔느냐, 조금 이쪽으로 갔느냐 차이지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갔어. 그러면 내가 갑자기 의대로 갈 것 같아? 안 가. 왜? 배경이 안 되는데 그걸 갖다 들이받아서 어떡할 거야. 지금과 다른 삶을 원하신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을 짓는다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짓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짓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어놓은 게 있으면 그 다음 생이 편하고 저 같은 경우도 지어놓은 게 없어서
개고생했지. 지금도 개고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뭐 힘들어 이렇게 상담하려고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좋은 것만 연락해. 힘든 건 네가 삭혀. 그건 너의 업보야. 왜 그걸 나까지 감염시키려고 그래? 나도 힘든데. 복을 짓는 거 참 중요하고, 그리고 금생에서 좋은 일을 하고 다시 죽게 되면 그걸 못 받고 죽으면 그 다음 마일리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바깥 어른이 혹시라도 연금을 많이 들었는데 먼저 돌아가셨어. 그럼 배우자가 다는 안 받는데 뭐 반이라도 받거든요. 절반 아니에요? 몰라요. 알아서 챙겨 받아. 내가 배우자도 없는데 굳이 그것까지 알아둬야겠어요? 나는 내 것만 받고 칠 거예요. 금생에 못 받으면 내생에 받고, 내생에 받고, 그리고 언제나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무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주변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언제나 감사하세요. 왜 만족스럽지 않아도 네가 그 상황에 있는 것은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네. 그런데 그 집단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가 있어. 근데 내가 시험을 잘못 봤든 어쨌든 나는 그 학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도 왜 네가 그 학교에 가 있는지 알아? 네가 성적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 학교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 더 피곤해져. 그리고 탈출을 못합니다. 탈출 못합니다. 안 좋은 일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세음 보살님 기도를 잘하면 그 길이 청정하게 돼서 나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 줄에 나오잖아요. 45쪽 보시면 온 빛이여 지혜의 빛을 지닌 님이여. 이게 관세음 보살이겠죠. 여기서 님은 세상을 뛰어넘는 님이여. 세상을 뛰어넘는데 세상을 넘어섰대.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세상을 넘어선다는 게 이제 이게 인도 전설입니다.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도 비시누 신화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용해서 이제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뒤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 부모님보다는 복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한 세상을 산 거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진짜 힘들게 사신 분들이고, 여러분 조부모님 정도 올라가면 진짜 힘든 보릿고개가 진짜 만연해 있는 삶을 살았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구한말이 더 안 좋았습니다. 일제강점기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제 상태가 더 안 좋았었어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좀 나아지다가 1940년도에 42년도인가 41년도인가 그때 태평양 전쟁 벌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터졌고 6.25의 공식 명칭이 한국전쟁입니다. 혼란기 막 있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나란가 싶을 정도로 거지 같은 데를 여러분 조부모님 세대들은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사셨던 거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어서 훨씬 더 풍족하고 이런 삶을 사시게 되는 거고, 단 안 좋은 거는 노년이 겁나 길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노년을 어떻게 지금 설계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에 초래될 거다. 그리고 그런 설계에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복이 있으면 설계할 필요가 없어요. 복이 있어서 태어났더니 집에 돈이 많아. 그러면 연금을 뭐하러 들겠어? 들 필요가 뭐 있어? 아니, 재벌이 연금 들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경기 끝나는 거죠. 뭔 추접스럽게 연금을 드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충실하게 설계를 하세요. 그리고 복과 관련해서는 이 가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가피라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나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지금 한 1, 2년 동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노년을 어떻게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그 생각에 꽂혀 있어요. 할매와 더불어서 재밌게. 아니, 그것만 하면, 그냥 대박이에요. 서로 다들 즐거운 거죠. 저도 지금 방향을 제대로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한 70 중반까지는 재밌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더 연세 드신 분들, 80 이상 되시는 분들을 어떻게 재밌게 해드릴까? 저도 참 걱정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숙제를 풀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뭐다? 복이 있어서 나쁜 일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이 안 좋아지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냥 눈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노안만 있는 게 아니고 비문증 이런 거 있죠. 아세요? 눈꺼풀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정확하면 망막이 떨어져 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헛거 보이는 거. 모기 같은 거 뭐 날라다닌다 그래서 비문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귀에서 이명 생기시는 분도 있고, 귀에서 찡 하고 소리 납니다. 아니, 여기 이 안에도 이 정도면 이 안에 몇 분 계실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제일 좋은 건 뭐다? 안 생기면 좋은 거예요. 아니, 80대 후반인데 신문 보시는 분이 있어요. 관장하겠다니까. 아니, 안경 안 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라고 여쭤보냐면, 그게 보이세요? 그러면 그분은 평생 안 보였던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왜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50대부터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기차표를 다 나눠줬는데 이 사람들이 자리를 못 앉아. 왜? 기차표에 숫자하고 알파벳이 써 있는데, 모든 기차표는 숫자하고 알파벳이 써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3D, 뭐 3호차, 3D, 4D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 왜 못 찾는지 몰랐다니까. 안 보여서 못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뭐 중국말을 해야 되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하고 알파벳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그건 전 세계가 다 똑같은데 얼마나 슬퍼. 그래서 그런데 값이 있으면 최고로 좋고,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나대고 떠들다가 초반에 치매 와가지고 이제 침이나 흘리고 있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이 예전에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더니 저거 봐라, 내가 나댈 때 알아봤다 씨 이러면서 네가 먼저 가겠다 씨, 우리 늙었다고 맨날 구박하더니 그봐 순서 없잖아, 내가 네 재지낼 때 간다 씨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잘해서 복을 많이, 현생복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내생복도 쌓고, 그래서 복도 많이 지으시고, 그 다음에 명상 꼭, 이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명상 얘기 또 해드릴 거예요. 명상 같은 거 꼭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을 딱 확립하고 사는 사람, 중심이 확립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제 잔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이 살아가는 상황에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지. 이렇게 마지막은 약간 겸손한 척 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